네,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박사님, 더코어 총괄 에디터 맡고 계시죠. 나오셔서요. 오늘은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건으로 촉발된 이 AI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오실 때마다 인기 폭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테슬라 때문에 인기 있었던 거죠. 네. 테슬라도 굉장히 논란인데 어쨌든 근데 오늘은 테일러 스위프트. 네. 이게 지금 외신에 보니까 뭐 보통 난리 사건이 났죠. 아니던 완전히 너무- 난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그 딥페이크 사건이 어떤 건지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 음란물,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포르노 이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이 딥페이크가 X라 텔레그램에서 먼저 유통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트위터 X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X에서 올라왔는데 X에서는 여러 계정에서 복수의 계정에서 이게 올라왔고 열 몇 개 계정을 삭제를 했는데 마지막에 계정을 삭제를 하는데 이게 벌써 4,500만 원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또 다른 SS로 퍼날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7천, 요 단일한 이 이미지가 7천만 회가 넘게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이제 심지어는 백악관까지 나서서 이건 뭔가 규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하원에 사실은 계류적인 법안이 있었어요. 딥페이크 금지 법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논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뭐 이거 천천히 하지라고 하면서 논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 사회적으로 지금 들끓고 있는 거고 또 가장 강력하게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 이 팬들이 프로텍트 테일러 스위프트 해가지고 운동을 하나 조직을 해가지고 이 지금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되게 지금 정치권에다가 압력을 넣고 있죠. 워낙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일러 스위프트는 2023년 미국 그러니까 원래도 유명하지만 거의 2023년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라고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러한 예능인이 이러한 사건을 당했다고 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이런 지금 사건이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그 운동을 조직했군요. 스위프티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이. BTS의 아미 같은 네네, 그런 그 팬들이. 팬덤이죠. 네, 그분들이 이제 각 지역의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지금 항의 서한 보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것이 되게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어떻게 아까 뭐 트위터 네. X에서 약간 그러니까 삭제를 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상대는데 어떻게 사실은 이제 대응하고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이것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는데 2022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 플랫폼에 가해지고 있었던 모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혐오 발언이라든지 증오 발언이라든지 허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삭제하는 이런 팀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 팀 인원을 정말 대폭 줄였어요. 대폭 줄이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플랫폼으로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대응이 늦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갖고 있는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대응을 했냐 또는 텔레그램이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에서 제대로 대응했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AI의 진화 속도가 이 대응하는 능력들을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실은 그렇게 영향력도 크고 사실은 스위프티는 하여튼 BTS의 아미를 능가할 정도의 조직력과 지금 그 구매력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구매력도 가지고 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면은 지금 트위터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이 트위터 X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전체적인 생각이 좀 문제죠. 드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있었던 게 또 그 한 주 전에 이제 공화당의 어떤 예비 투표였던 그 뉴햄프셔 투표에서 바이든 목소리가 이제 가짜로 로봇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로봇콜. 네, 그래서 바이든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바이든 가짜 딥페이크죠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투표하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놀라게 되는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예를 들자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회사를 2개를 아예 구매를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구매를 했고 여기에 뒤집사는 민주당도 하나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선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었고 여러분들 작년에 뭐 예를 들면 딱 시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한했을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었거든요. 공식적인 발표를 한 그날 그 공화당에서 완전히
딥페이크로 만들었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문제 삼지는 않았거든요.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가 망할 거다. 그래서 국경선이 무너져서 멕시코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은행들이 다 도산할 거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할 거고 이러한 디스토피아가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바이든이 재선되는 세상이다 해가지고 그거 여기 나오는 출연하는 바이든이 직접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고요. 뭐 이러면서 바이든이 축배를 드는 장면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세상은 망해가는 장면들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그걸 공식적으로 공화당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심지어는 상대방 후보가 됐을 때 이 세상이 망한다라는 시나리오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선거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예 선거 운동으로 직접적으로 이걸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그 네. 로보콜 얘기도 그렇고 이런 거는 사실은 스위프트는 우리나라에도 N번방 사건이라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디지털 성범죄. 네. 그런 생각도 나고 그 로보콜은 완전히 또 조작이니까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범죄 아닌가요? 꼭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개입되지 맞습니다. 않아도? 사실은 테일러 스위프트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N번방 사건도 있었고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지금 벌써 딥페이크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포르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가 넘쳐나고 있고 지금 BBC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 피해자의 99%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인데 이 여성들이 대부분 뭐 어떤 여성이냐면 유색인종이라든지 힘없는 여성들, 뭐 어떤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살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항의도 못 해보고 또 자기의 영상이 그렇게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것이 이제 딥이 이제 딥러닝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조작된 어떤 이 영상물들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목소리라는 것들을 다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딥페이크 만드는 것이 나름대로 돈이 들었어요. 기술도 알아야 됐고. 네네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뭐 해커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기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흔히 말하는 이 범죄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거는 바이든의 목소리를 조작한 것은 11랩스라고 해서 유니콘이에요. 여기에서는 유니콘 기업일 정도로 AI 기업인데 뭐냐면 1분 정도의 목소리를 우리가 유튜브에서 따서 올리기만 하면 모든 목소리를 다 만들어주고 전 세계 21개 언어로 다 만들어주고 한국어로도 만들어줍니다. 아,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서 네, 11랩스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 달에 11달러예요. 11달러만 내면은 그냥 대단히 많은 음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걸 만들었던 의도는 뭐였냐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날 하루 출연을 못 하세요. 만약에 몸에 안 좋아서. 근데 미리 해가지고 목소리를 따놓으면 텍스트를 입력해 놓으면 진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목소리만 하는 것이 이제 11랩스고 헤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번에 방글라데시 선거에서 악용됐었는데 헤이젠이라는 서비스는 24달러인데 인물까지 그러니까 사람 인물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목소리도 뭐 이런 되주고, 것도 되고, 네, 목소리, 손짓도 되고. 손짓.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 선거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여당이 이제 조금 미국에 반대하는 정치 집단이거든요. 야당의 대선 후보가 미국 정보기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뉴스데스크 같은 이러한 포맷을 갖다 놓고 인공지능이 나와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이게 선거기간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런 건 완전하게 명백하게 허위 정보를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이것을 만들었던 기술이 미국에 있는 헤이젠이라는 서비스인데 월 24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2년 11월 말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생성 AI가 정말 작년에 2023년부터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눈 뜨면 기술이 좋은 기술이 달라지고 이런 유사 서비스들을 갖다가 경쟁적으로 지금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엔 정말 많습니다. 한국도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접근성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저렴한 거죠. 그러니 이메일 쓰듯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와 이것이 과거의 딥페이크하고 과거의 N번방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어떤 전문가는 이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대응도 할 수 있고 지금 뭐 다양한 대응들이 기술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규제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는 여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인들 나왔다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 이 기회로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많이 피해보고 있고 또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의 목소리가 되게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N번방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네요. 그렇죠. 조주빈이라는 그 한 명의 범죄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또 뭐 제가 숨기려고 하면 우리가 VPN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신 지역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서 접속하는지를 속여가지고 미국에서 계좌 추적, 그러니까 계정 추적 못하게 한 다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개인 사진 4장 정도만 올려놨으면요 딥페이크가 가능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또는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 프로필 사진 또는 카카오톡에 4장 안 올려놓은 사람이 더 적습니다. 그렇죠. 다수는 4장 이상은 올려 있거든요. 유튜브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다 인공지능은 뭐냐면 생산성을 증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헐리우드가 작년에 파업을 했던 것도 배우들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쓰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산 비용을 줄여서 뭔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의도로 기획자들과 만든 사람들은 만들었지만 항상 인류가 그랬잖아요.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은 뭐 중립적으로 가더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 사건으로 대단히 증폭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 규제도 있고 기술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거 좀 하나씩 말씀해 네, 주시면 우선 어떨까요? 기술에서는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하는 것이 이제 Synthesis ID라고 해서 합성 ID라고 해서 일종의 워터마크를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뭐 뉴스토마토면 뉴스토마토로 밑에다가 영상 밑에다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걸 워터마크인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지 않고 기계는 읽을 줄 알아요. 아, 이거 인공지능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기술을 지금 계속 많은 대학교에서도 지금 연구 실험을 하고 있고요.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두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고 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또 원래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이거를 탈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울타리가 나오면 탈옥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 기술을 또 돌파하는 기술도 있거든요.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오픈 AI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픈 소스를 대단히 열렬하게 지지하는데 오픈 AI에 대해서는 우려성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람다라든지 메타가 지금 공개한 오픈 소스라든지 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이러한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 데스크탑에서 AI를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는 워터마크 제가 안 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규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경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걸 뚫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워터마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낙인 같은 건데. 그러니까 낙인 같은 이건 인공지능이 만든 생성물이야. 이거는 인공지능이 만들었다인가요? 아니면 인공지능들이 만들었다는 이거는 거예요. 실물이 아니고 생성된 이미지이다. 생성된 이미지다. 그러면 실물을 찍은 게 아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신호가 있으면 X라든지 메타라든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쉽게 걸러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공지능으로 걸러낸다고 있고 또는 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다 걸러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방통위에도 이런 걸 걸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미국에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다는 건 너무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11달러만 내고 24달러만 한 달만 내도 제가 수십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시대에 이걸 사람이 다 걸러낸다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걸러내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뉴욕타임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 딥페이크만 검사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보는 게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보는데 인간이 만든 거는 합법이에요. 인간이 만든 건 합법이에요. 다만 폭력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걸러내는 거지만 그럼 하루 종일 예를 들면 포르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공지능이 만들었냐? 사람이 왔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정신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신상담을 실제로 받고 있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이거를 다 걸러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걸러내는 노력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워터마크라는 기술이 나온 거고 두 번째 이제 기술이 나온 건 뭐냐면 디지털 포이즌, 그러니까 디지털 독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렇게 독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사람의 얼굴, 강정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면 생성을 하게 되면 강아지가 나온다든지 고양이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인공지능 업체 쪽에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인공지능 업체 쪽에서 이렇게
인간의 이미지에 대한 그러니까 독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업체가 아니죠. 인스타그램에서도 제가 사진 올리면 인스타그램에서 다 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의로 내가 내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그렇죠. 따라서. 선의로 만들 수 있고 사실은 필요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었던 지역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기예보를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한다. 이런 건 되게 그런 걸 위해서 처음엔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저비용으로 고퀄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다든지 어떤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 AI인데 이걸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에도 찬반 논쟁이 효과가 있다 없다의 논쟁이 있고요.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가장 앞서가는 규제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래요? 중국은 딥페이크를 완전히 제작하는 걸 불법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진핑 갖고 자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중국은 불법화를 했고 영국이 2023년에 온라인 보호법이라는 걸 작년에 통과시켰어요. 근데 온라인 보호법인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딥페이크를 유통하는 사람은 처벌하지만 제작하는 사람은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작은 할 수 있다. 네, 제작하는 할 수 있고 제작하는 사람들도 뭐 영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영국에서는 우선 유통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제작에 대한 빈틈이 있다. 사실 이러한 법의 원리가 유럽연합도 지금 이 법안이 초안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라든지 주정부는 몇 개가 지금 법안이 통과된 상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하원 의원들 몇 명이서 그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이 법안이 묵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법 빨리 통과시키자. 근데 이 법안도 연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방법이 나오는데 이 법안도 유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은 원류를 따지면 이게 아동 포르노의 법안에 있거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동 포르노를 유통하면은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또 하나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영역이거든요. 아니 아동 포르노 유통하는 걸 잡으려고 모든 이메일을 갖다가 흔히 말해서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을 막는다는 건 이메일을 다 스크리닝 그렇죠. 해가지고. 이메일도 스크린하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가 있어서 링크 값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동 포르노일 경우에는 처벌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를 동의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 그 아동 포르노 링크 하나 잡겠다고 전체 이메일과 전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카카오톡과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전체 이걸 갖다가 정부가 다 서칭하니까 보고 있다라는 것, 서베일런스 감시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사실 저항 운동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통을 처벌하는 거는 소비자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보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제작자를 처벌하는 법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은 법안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포르노도 그렇고 이런 딥페이크도 그렇고 똑같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소비하는 거는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잠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죠. 이제는 기술력이 좀 있어야 할 수 있었던 시절에서 정말 평범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산을 규제를 하면 그럼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도 규제가 되나요? 아니면 기업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를 규제가 들자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내용들을 좀 봐야죠. 예를 들자면 아나운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썼다. 예를 들자면 요즘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인공지능 인플루언서들이 많습니다. 기업에서 이거 돈 드니까 이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서 이 계정의 그 도달 범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협찬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걸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인공지능 인플루언서라는 것들이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걸 나쁘게 볼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틱톡 같은 데서도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를 쓸 능력이 없으면 AI 아바타. 근데 이 아바타가 진짜 귀여운 아바타가 아니라 실무가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걸 모델을 써가지고 영상 만들어라. 근데 이런 건 예를 들자면 산업적인 효과가 긍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금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드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죠. 타인의 물을 만들어서 성적인 어떤 그러니까 성인물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규제가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정치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요. 아까 네. 바이든의 로보콜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그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활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논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한국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어떤 논의 있었냐면 AGI 일반 인공지능 AGI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와 논의들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도 와가지고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네네. 이러면 뭐냐면 전체 우리가 자꾸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이런 쪽에 어떠한 사실 거대 담론이거든요. 이런 거는요. 사실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AGI를 즉 일반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구글도 그런 연구 보고서를 냈거든요. 학자들 200명한테 물어봤더니 200명 다 AGI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들을 지금 지속하고 있었는데 실제 피해자들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약자를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피해가 나오는 쪽으로 규제가 좀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고 미국도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공화당도 2개의 인공지능 회사를 사고 네네네. 민주당도 하나 샀다는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비용을 아껴서 인공지능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양상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의 규제는 아마 대선 이후에 일어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논의는 하지만 법안까지 통과될 때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피해들이 이제 속속 유출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1월에 있었던 방글라데시 선거. 방글라데시만 해도 유권자가 하여튼 인구가 1억 5천만, 1억 7천만 되는 나라죠. 큰 나라죠.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방글라데시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기재하는 건 독재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 또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져 있었던 아르헨티나 선거는 뉴욕타임즈는 첫 번째 인공지능 선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는 양 후보다 어마어마하게 인공지능을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약자 후보들도 예산을 적게 해서 선거운동에 뛰어들어갈 때 선거 홍보물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장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우리가 슈퍼 선거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가 있었고 또 타이완이 있었고 대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도 있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미국 정말 거대 언어권 그 인구가 있는 투표권들이 있는 데서 지금 거대 선거들이 있거든요. 영국도 또 선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사용이 될 거고 이러다 보면 무엇인가 여기에서 다양한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들이 사례들이 나올 거고 이 사례들을 모아서 좀 더 구체적인 규제 법안은 출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올해를 좀 지나봐야 조금 더 효과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데 근데 당장 올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속수무책인 거죠. 우리나라도 총선이 코앞인데 지금 논의가 좀 있나요? 어때요? 네, 한국은 벌써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치권에서 딥페이크를 쓸 수 없다라는 법안이 발의돼서 이것이 1월 29일부터 효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95명 정도, 약 100명 정도 미만의 모니터링 요원도 지금 구축을 했고, 네네. 그래서 여기 법안의 결자는 뭐냐면 후보의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딥페이크는 누구든지 만들 수 없다. 아, 누구든지요? 네, 후보의 인물을 가지고서는. 본인도 못 만드는 본인도 못 만드는 그러면 거예요. AI 한동훈, AI 이재명, AI 윤석열 이거 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일종의 이제 선복이었던 맛복이었고 네네. 이거 이제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게 비판을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아까의 미국의 사례처럼 바이든처럼 상대방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든지 바이든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활용될 때 규제하는 내용적 규제가 아니라 아예 기술을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래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네. 어디 선거에 후보로 나섰으면 내가 네. 그냥 내 이미지 만드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나는 선거운동은 줄이려고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그렇죠. 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논의가 너무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꼭 그 이미지가만 만들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의 이미지가 뭐 일종의 정글북 같은 이쁜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하나의 사자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홍보물로 많이 써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네. 이런 거는 만들 수 있고 네. 또 사실은 또 다른 형식으로도 비방 전환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기술적으로 볼 때 VPN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 만들지 않은 것처럼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VPN은 네네. 뭐 요즘 VPN 앱 정말 너무나도 많고 쉽게 맞아요.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다른 나라에서 올라온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막기도 어렵고 차단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요. 상대 후보 진영에서 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로 이렇게 로봇콜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상천외한 다양한 수단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도 바짝 긴장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응책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사람 100명이서 다 막을 수 있는 일인지도 전 잘 모르겠고요. 분명하게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이 너무나도 그 일방적인 후보의 이미지만을 쓰는 딥페이크를 금지하고 있지. 예를 들면은 현빈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는 뭐 유명한 뭐 이미지 그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셀럽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저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법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또 규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되게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지지한다? 뭐 교황이 나와서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유명한 스님이 나오셔서 종교적 지도자가 나오셔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난 누구를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사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례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AI를 써서 만들면 안 된다고 했는데 포토샵을 쓸 수 있고 일단 네. 사람이 포토샵 쓰는 걸 자동화할 수도 사실 있잖아요. 챗GPT로 코딩 해가지고 그렇죠. 챗GPT가 만든 파이썬 코드 가지고 이 포토샵을 보정하는 거를 자동화해서 만들었어. 그럼 그 인공지능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 포토샵 자체에도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포토샵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포토샵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몇 개 클릭하면 그 배경들 다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예를 들면 후보가 나왔어요. 후보가 나왔는데 후보가 예를 들면 찍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재래시장 상인들과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를 모습을 가지고 하나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정치적 메시지 볼 때 너무나도 긍정적인 메시지만 담겨 있어요. 이걸 규제할 건가?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저도 제 동생네 회사 좀 도와주면서 줄 서는 카페의 비밀 뭐 이런 슬로건을 걸 때 줄 서는 카페 어디가 사진 찍지? AI로 만들자. 그래서 줄 서는 카페의 사람들 막 그 모습들을 갖다 AI로 만들었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 후보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어떤 막 줄을 서 있고 악수하려고 서 있고 네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그러면 불법으로 볼 것이냐.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상상력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 선관위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규제하는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좀 법안이 세밀해질 필요가 있고 이 법안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어떠한 저예산 선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3지대 후보라든지 조금은 이러한 소수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막아버린다라면 저는 이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기성 정치인 네. 지역에 조직 있는 사람은 어디 가면은 사람들 확 동원해가지고 그냥 네. 주변에 세우고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다 돈이 드는 일이고 그게 네. 평소에. 근데 그런 조직 없는 사람은 또 기술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건 또 막아.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다양성,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양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논의는 전혀 국회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딥페이크의 피해는 정치인들보다 수많은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적대적인 이러한 기술의 오남용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도 전혀 되고 있지 않고 국회에서는 아예 진행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일이니까 서둘러서 빨리 뭐 통과시키고 네. 정치 관련된 거는 네. 하여튼 그리고 양당이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도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져줘야 될 시각 자체는 더욱더 많은 그러니까 다수 여성에게 있다라는 것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네. 말씀 들으면서 진짜 소름 끼치는 게 N번방은 우리 곁에 와 있고 쓰나미예요, 진짜 이제는요.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네. 거잖아요. 네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얼른 좀 분발해가지고 네. 이 정치인들이 선거에 관심을 쏟는 것만큼
이런 규제 법안 만드는데 좀 논의를 해주면 좋겠네요. 네. 네, 강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